이번 영화는 일렉트릭 스테이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름서버블의 흥PD입니다. 이 영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기존의 로봇을 다룬 영화들이 진짜 많잖아요.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고 하면은 로봇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바이센터리 열맨, 로봇이 인간의 통제로부터 막 벗어나려고 했었던 채피, 로봇이랑 인공지능의 사랑을 다룬 허나 조 같은 영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영화도 있었고요. 반대로 로봇이랑 인공지능이 인간을 도와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네요. 근데 이 영화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되게 본격적으로 로봇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말하기는 로봇권이라고 해요. 로봇권. 이런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드라마 웨스트월드는 있구나. 일단 예고편을 보면은 끝에 되게 강렬한 문구가 나옵니다. 루소 형제 작품, 전작, 캡틴 아메리카 11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그레이맨까지 그냥 끝났습니다. 끝났어. 이력서를 받았는데 경력만 보고서는 막 설렌다 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요? 그냥 루소 형제들이 연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설레긴 하더라고요. 사실 2019년도쯤에 제가 동네 도서관을 갔다가 이 원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보진 않고 그림 위주로만 쓱쓱쓱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되게 그 그림들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책에 있는 그대로가 다 구현되어 있어요. 지금 막 이 도로나 길거리에 로봇들이 걸어 다니고 있을 것 같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로봇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아니 제작비를 3억 2천만 달러를 받고서는 이걸 만들었는데 그 때깔이 장난이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금액이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영화를 만들면서 역사상 최대의 제작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돼서 그런지 플리스 페트롤 가면요, 93개국 모든 국가에서 지금 탑10 차트인 성공했고요. 85개국에서는 지금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3월 14일에 이게 공개가 되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날이 3월 19일이거든요. 5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배경도 되게 특이해요. 흔히 로봇들을 다룰 때에는 엄청 먼 미래를 다루게 되잖아요. 막 비행기 자동차 날아다니고 기차 날아다니고 로봇들 계속 걸어 다니고, 건물들도 모양이 지금 이런 네모난 것들이 아닌 좀 동글동글하면서도 뾰족하기도 하고 막 미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인공지능이 뭔가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멀지 않는 현대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근데 이 영화의 시점은 1990년대이고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당연히 인간과 로봇이 공존을 하고 있는 세계이고 분위기는 디스토피아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봤던 90년대의 미국 서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뒤에 갔을 때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그냥 다른 걸 떠나가지고 과거의 시점을 미래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레트로 퓨처리스틱 패스트라고 하는데, 20세기인 1950년대에서 1990년대 이때의 첨단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만든 배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나 자동차 디자인, 그리고 집안 분위기, 이런 요소들이 카세트 퓨처리즘 비주얼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이제 핸드폰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핸드폰 안 나와요. 영화 자체에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미래적인 것들이죠. 근데 90년대 하면 사실 저는 우리나라도 90년대 쩐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나서주실 분 없으실라나? 줄거리는 되게 그냥 간단해요. 주인공인 미셸 그린 역의 밀리 바비 브라운이 어릴 적에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로봇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생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 동생을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밀수업자인 존 키치 역의 크리스 프레시랑 그의 조수, 그러니까 직장 동료인 로봇 허만 역을 맡은 앤서니 매키와 떠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설정이 되게 재밌는 거죠. 인간이 만든 로봇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인간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로봇권이라는 거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커져요. 엄청 커져가지고 전쟁까지 발발하게 돼서 이 시대가 전쟁으로 인한 흉터들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의 그 미국 공간이
거대한 로봇들이, 망가진 로봇들이 널브러져 있고, 아니 전쟁으로 되게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들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기존 SF랑은 완전히 다르고 신선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되게 그냥 익숙한 요소 하나가 띡 나오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뉴로캐스터입니다. 그 인간 대 로봇 전쟁할 당시에 처음에는 인간들이 로봇들로부터 지고 있었어요. 총기라는 것이 이제 로봇들한테 크게 해가 가해지는 그런 무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고 있었는데, 한 과학자가 드론을 하나 개발합니다. 그 드론은 일단 뭐 인간 형태로 되어 있는 로봇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AI가 움직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뉴로캐스트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로봇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발된 로봇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대 로봇 대전에서 인간이 결국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뉴로캐스터의 쓰임도 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뉴로캐스트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세상을 구현하는 역할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에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TV를 본다든가 뭐 나가서 논다든가 이게 전부였던 세상인데, 뉴로캐스트를 쓰면서 자기가 힐링 받고자 하는 내용을 본다든가, 그리워한 사람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가고자 하는 장소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뉴로캐스트 안에서의 세상에 그냥 푹 빠져들어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 설정은 사실 옛날 영화 서로게이트에서도 나오는 설정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집안에서 고글이나 이런 것들을 껴놓고선 생활하고 활동은 이제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성별도 외모도 그냥 잊은 채 막 살아가게 되죠. 결국에는 그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왔을 때 다 늙어 있고 얼굴이 막 옛날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영화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뉴로캐스트에 그냥 푹 빠져 계신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그냥 그것만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걸 벗으셨단 말이에요. 뉴로캐스트를 쓰고 있었던 부분은 그냥 뽀샤시예요. 애기 피부처럼. 근데 아래는 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이실 것 같아요. 일렉트릭 스테이트에 등장하는 로봇들도 보면요, 너무 되게 실제 같단 말이죠. 근데 되게 인상적인 게 만화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연상케 하는 로봇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이 영화에서 아예 설정을 디즈니가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을 발전시켜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대체 역사 설정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미셸의 동생인 코즈모 로봇도 보시면은 영화 처음에 나오는 어린이 만화 히어로인 키즈 코즈모를 이제 본떠 만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곳곳에 막 미키마우스 형태 같은 로봇들도 막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꼭 그런 캐릭터만 반영시켜서 나온 건 아니고요. 로봇들이 귀여운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허먼도 보시면요, 일단 캐릭터랑은 멀긴 하지만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건설 현장에 쓰이던 로봇 같은데, 그 러시아의 마트 로시카처럼 막 큰 데에서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고 막 이래요. 본체가 중형이랑 대형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되게 크기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게 흠입니다. 저는 이 영화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몰입도 있게 봤거든요. 제가 이거 정주를 한번 하고요, 대본을 쓴다고 스킵하면서 주요한 장면들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러면서 로봇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봤더라면 그냥 넘겼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발전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빠르잖아요. 어떤 AI는 사람의 그 감정까지 지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주는 수준이니까. 이 영화에서 어떤 정치인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기계들은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스위치를 꺼버리면 너희들은 그냥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로봇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너희들의 창조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한데, 허먼을 보면요,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나중에 인공지능이랑 인간이랑 공존하는 미래가 딱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그걸 아직도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렉트릭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루소 형제가 만든 레트로 퓨처리스틱한 비주얼이랑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이 영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